첫 장을 펼쳐보면 작가가 아내에게 보내는 말이 있습니다. 젠에게 당신이 문명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다면 이 중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여기서 젠은 아내 이름이고 문명은 게임 이름이에요. 문명은 여러 가지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를 선택해 다른 곳에서 발생한 문명과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나의 행동을 한번 정하고 컴퓨터가 움직이는 다른 문명들의 행동을 살펴보며 한 턴씩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컴퓨터랑 두는 체스나 장기 같은 거죠. 다른 문명을 전쟁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고 외교로 통합할 수도 있으며 문화 통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할 건지 어떻게 승리할 건지 한 턴 한 턴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삭제되어 있는 무서운 게임입니다. 저 역시 아이패드에 문명 6을 한번 설치했다가 2m짜리 충전선과 독서대까지 사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임입니다. 작가의 아내는 작가에게 문명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혼하거나 죽이거나 둘 다 할 거라고 했다는데요. 정말 유혈 사태가 일어날 뻔했네요. 안녕하세요.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곰사장입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에드워드 애슈턴의 미키 7입니다. 이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는 무려 3가지나 됩니다. 하나는 표지가 진짜 예쁩니다. 찾아보니 원작과 표지가 다르더군요. 우리나라 표지가 훨씬 예쁩니다. 어머 이건 사야 해! 표지를 보고 이런 느낌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번째는 SF 소설이라는 점. 제가 이 장르의 팬이거든요. 아직 사놓고 읽지도 않은 SF 소설도 많은데 또 장르에 혹해서 사게 됐네요. 마지막으로는 봉준호 감독이 다음 영화 시나리오로 이 책을 골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 번째 이유가 이 책을 사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주고 싶은 별점은 3개. 재미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책의 첫 3분의 1 지점까진 이렇게 초반이 재미있었던 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콘텐츠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초반이 중요하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하죠. 이 책은 아주 오랜만에 기가 막힌 초반부를 선사합니다. 문장도 사건도 너무 흥미로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쉽게도 중반엔 좀 흥이 식었어요. 후반엔 조금 산으로 간다 싶었는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덮을 때엔 참 재미있게 읽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책은 우주 개척을 이야기하고 있고 도착한 행성엔 그 행성에 살고 있는 다른 생명체가 있으며 그 생명체와의 갈등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액션이 비중이 큰 작품은 아니에요. 오히려 설정 속에서 충실하게 사람의 연속성과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F라는 설정 위에서 쫄깃하게 그려내는 인간관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그럼 일단 표지부터 같이 살펴보실까요? 사진으로 찍으면 표지를 바라보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반짝반짝 유광 재질이거든요. 크게 이분할한 것도 마음에 들고 주인공의 그림자를 숫자 7처럼 표현한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표지가 책 등으로 이어지는 이 느낌도 너무 좋아요. 물론 책 뒷표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하, 책 앞과 책 등이 예쁘면 디자인은 제 할 일을 다 한 거죠. 서점에서 조명을 반짝반짝 받으면 어쨌든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그런 표지 아닌가요? 올해 최고의 표지 디자인을 논하기엔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젠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스포일러가 될 만한 내용은 피하는 수준에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2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느꼈던 작가의 주제의식과 또 하나는 봉준호 감독은 왜 이 책을 골랐을까입니다. 우선 작가의 주제의식을 이야기하려면 메인 설정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미키 7이란 제목 안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지구는 멸망했고 인류는 살 수 있을 만한 곳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동력은 충분해요. 반물질이란 설정 덕분에요. 뭐라고 설명이 나오긴 하던데 하하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동력은 충분하지만 오히려 먹을 것, 유기질의 부족이 개척에 큰 제한이 됩니다. 실제로 미키가 하는 말 중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배고파인 것 같아요. 우주 개척을 진행하는 과정에선 로봇과 기계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높은 방사선이 노출된 환경이나 새로 도착한 행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그런 임무들 말이죠. 방사선 수치가 높은 곳에선 로봇은 금방 부서져 버리지만 인간은 의외로 오래 버텨낸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지만요. 인간이 더 싸게 먹히는 그런 임무들을 해야 할 때 미키가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키는 몸과 정신이 데이터로 복사되어 있어서 죽으면 다시 프린트해서 쓸 수 있거든요. 미키 뒤에 숫자 7은 벌써 6명째가 죽고 7번째 프린트된 미키라는 뜻입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왜 모든 사람들이
미키들이 복제를 선택하지 않는지, 왜 미키를 한 번에 여러 명으로 복제하지 않는지에 대해 설득되는 설정을 보여줍니다. SF는 설정으로 시작해 설정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복제 인간의 값이 싸다면 왜 모두가 복제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타당하고 재밌고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럼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왜 이 책을 골랐을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알려진 인터뷰에선 이 책을 영화로 만들 때 이번에도 역시 인간의 계급에 관해 이야기하실 거라고 하네요. 앞선 두 영화였던 설국열차와 기생충처럼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을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해볼 지점이 있긴 했어요. 자원이 희박한 세상이 되어서 특정 임무에선 사람이 죽을 게 뻔하더라도 연구나 로봇을 들이는 비용보다 사람을 쓰는 게 훨씬 싸다면 그때의 인권은 지금과 같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사람을 다시 만드는 비용이 훨씬 싸고 이전의 기억도 복원해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요. 그땐 정말 사람의 가치가 자원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을까요?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인권이라는 것도 상황마다 달라져서 지금까지 점점 나아지고 상향되어 왔더라도 앞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장해 준다면 죽을 게 뻔한 일을 사람에게 시키는 게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일인 걸까요? 누군가가 기꺼이 그 일을 맡겠다고 자원했다 하더라도요. 이런 설정들을 보여줄 수 있기에 이 책은 왜 SF가 재미있는 장르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고,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풀어내면서도 끝까지 유머를 잃지 않아서 작가의 필력이 대단하다는 생각까진 했지만, 계급이라니 존엄성이 아니라 계급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각색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설국열차처럼요. 저는 영화를 정말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을 이어서 원작 만화책을 사서 봤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들춰보고 느꼈던 당혹스러움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영화와 만화는 설정만 같았고 영화는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쓰신 거였어요. 그림체까지 낯설다 보니 설국열차의 원작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미키 세븐도 아마 설국열차처럼 설정만 가져오고 이야기는 새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책에서도 시대와 목적지가 각각 다른 여러 탐험대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제가 읽었던 원작은 계급의 이야기가 조금 희미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앞선 두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계급 분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의 활용도 원작에선 쉽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 성향에 맞추어 많이 각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소설은 그 자체로도 참 재미있었고 영화를 너무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미키 세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크게 앞세우고 있는 메타포 중 하나는 테세우스의 배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항해를 하는 동안 갑판을 하나씩 교체하는 것이죠. 도착하는 지점에서 배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판자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면 그건 원래의 배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바뀐 배라고 봐야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나의 육체와 정신이 복제 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죽고 나서 다시 프린트해 죽기 전과 똑같은 몸에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작가는 미키를 통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린 잘 때도 기억이 없잖아요. 자고 깨는 것과 죽고 다시 프린트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작가는 일련의 사건들을 거쳐 그 답을 꺼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라고요. 저는 연속성 안에서의 변화는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노력이기 때문에 원본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요. 이게 배라고 생각했을 땐 같은 배라고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미키가 등장했을 땐 미키 1과 미키 7은 다른 사람으로 밖에 보이질 않더라고요. 같은 질문이지만 대상이 다르다면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